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그죠? 실전 모의고사 제1회 18번에서 23번, 그죠? 예. 가지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죠? 예.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작품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적 배경이나 시적 대상이나 정서를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상이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예.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아, 상줄 상자라고 많이 해석하죠. 그죠? 예. 근데 요 글자에 또 다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맛보다. 됐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감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죠? 예.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다고요. 감상하다. 자,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다고요? 아, 즐기다. 이런 뜻도 있어. 됐니? 예. 자, 거기에 이제 춘이라고 하는 거, 에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 이때 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아, 봄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럼 이제 봐봐요. 상춘이라고 하는 것, 이거 어떤 의미가 되겠어? 바로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만나고요. 즐기는, 됐니? 예. 그래서 곡이라고 한다면 싱성송 됐습니까? 예. 우리 말하는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노래다. 그래서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즐기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뭐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 시적 대상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시적 대상은 뭐가 되겠어요?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우리가 시적인 예,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사 한번 이야기해봐. 뭐가 된다고요? 즐기다. 됐습니까? 예. 그럼 즐기다라고 했으니까는 뭐야? 즐거움.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흥겨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만 더 설명합시다. 이 상춘곡은 그동안 우리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왔는데, 이 상춘곡 작품 내에서, 그죠? 예. 슬프다, 우울하다. 라고 하는 감정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들 구절 해석해 나갈 때에 혹여라도 문제에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슬픔의 정서가 나타나 있느니, 아니면은 애상감의 정서가 나타나 있느니, 아니면 우울하다. 라는 어떤 정서가 나타나 있다라면은 그건 무조건 틀린 거다. 됐습니까? 예. 뭐라고요? 그래, 봄을 즐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 됐니? 예. 이해됐습니까? 그래, 그거 잊지 마세요. 다시 갑니다. 예. 슬픔이라고 하는 정서 있다 없다? 그런 것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전 시간은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것을 전부 다 녹여가지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필기도 열심히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니? 예. 자, 제일 첫 번째 구절 부탁합니다. 홍진이라 세모 깡 해줘놓고요. 홍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붉은 먼지 뭘로 해석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속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면서 묻힌 분내, 어이구야 분내 다시 밑줄자 쳐내기 바랍니다. 자, 이때 분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 시골에 가게 되면은 분내 좋아. 에이, 여자 이름이 아니라 요거는 전체로 해석하게 되면은 저 새 속에 속세에 묻혀서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분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자? 그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해석합니다. 속세에 묻혀 지내는 사람들아. 이내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뭐가 된다고요? 이 나의 있으니까 예, 생애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어떠한 거 다시 밑줄 쫙.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구절에서 그죠? 예, 화자는 앞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해? 청자가 있다라고 하고 된다고요. 말을 건네는 어떨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요소 하나만 더. 이내 생에 어떠한 거. 다시 한다면 내 생에 어떠한가? 라고 상대방한테 묻는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서리적 표현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는다고요? 예. 이 나의 생에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생에 어떠한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생에 어떠니? 좋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구절에서 화자는 됐나요?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다라는 거야? 아,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한다고요? 느끼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 오케이. 그러면서 또다시요, 옛사람, 이때 옛사람이라는 건 옛날 사람의 그 풍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것, 노니는 것 됐습니까? 아니면 흥을 즐기는 행위,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풍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수준을 따라갈까? 그 다음에 못 미칠까? 따라가지 못할까? 라는 거. 자, 그럼 다시요. 내가 이렇게 지내는 것, 이거 옛날 사람들이 노리는 그 풍류에 내가 그래 쫓아가겠니? 못 쫓아가겠니? 이걸 또 묻는 것 같아? 아니죠. 뭐 한다고요? 충분히 쫓아가고 남아. 다시 말한다 그러면 옛날 사람의 풍류에 내가 미치고도 남아, 이루고도 남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도레미파 미에 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crazy 개념은 아닙니다. 예,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라는 개념. 됐니? 예. 그래서 옛날 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이거 묻는 게 아니야. 맞다고요? 미치고도 남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거기에 이제 천지간에 천지달도나 깡 합쳐놓고요. 뭘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이라는 말. 그죠? 예. 그래서 천지간에 남자로서의 몸이, 그죠? 예. 날만하니. 이때 날만하니라는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하고 할 샷, 다시 많기도 많건 많은 됐습니까? 예. 다시 이수성에, 그죠? 예. 그러면서 절반은 뭐예요? 남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도 많건 많은 자, 살림 다투나 깡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살림은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자연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에 묻혀서 그죠? 예. 지락 다시 또나 깡 이렇게 말합니다. 됐니? 예. 요즘 TV 프로그램 보니까 지구오락실 줄여가 지락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때 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즐거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는가 그죠? 예. 그래, 저 자연에 묻혀 있어서 이 지극한 즐거움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수간이라고 하는 것은 수칸, 됐나요? 예. 우리 보통 조가 몇 칸이라고 하지? 3칸,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몇 칸 안 되는 모옥을, 이때 모자가 뭐냐면은 띠모자입니다. 다시 풀모자입니다. 그럼 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복자거든? 그러면은 띠집, 풀집,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예. 뭐가 된다고요? 초가집. 그래서 수칸, 몇 칸 안 되는 초가집.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초가 3칸,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가 3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광실가는 아닌, 됐습니까? 예. 어떤 삶이죠? 그렇지.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래서 다시요.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을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다가 두고, 그죠? 예. 그러면은 벽계수 앞 달도나 깡 여쳐놓고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공간적 배경이 된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벽계수 앞에 두고, 다시 한다면은 그러게 집을 짓고, 송주 뭐 한다고요? 소나무와 대나무의 울울이에, 이때 울울이라는 것은 울창한 모습을 우리가 울울이라고 얘기했더니, 리라고 하는 건 송리자. 그럼 다시 한다면은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그 속에, 그죠? 풍월주인 되었어라. 풍월주인 다시 네모 깡 야쳐놓고요. 그거 별표 하나 꽁 야쳐놓기 바랍니다. 했더니, 예. 우리 고전시가 할 때 풍월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뭘로 바꿔보자 그랬었지? 자연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풍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굴 두고 한 얘기라고요? 그렇지. 화자 자신을 어떤 풍월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됐니? 그죠? 그럼 보세요. 화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자연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됐니? 예. 그러면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어?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고대 광실 지어놓고 거기서 지내는 모습이었어? 아니잖아요. 초가 삼간 지어놓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울타리 그 속에서, 울창한 속에서 자신은 뭐가 되었다고요? 자연의 주인이 되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된다? 아하, 안빈 낙도 혹은 안분 지족적인, 됐나요? 예. 그러한 삶을 1차적으로 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다시 갑시다. 작품 제목 뭐라 그랬었죠? 봄날을 즐기다.
됐니? 예. 전체적인 느낌 어때? 만족감을 느끼고 있잖아. 즐겁잖아.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엊그제라는 것은 지난날을 이야기하겠죠.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아이고, 새봄 달도날까. 촌놓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획적 배경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그렇지, 봄. 다시요. 이 작품은 상춘곡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봄날을 즐기다. 그럼 이때 봄이라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그래. 계절적 배경. 다시 잡아주고 들어가자. 언제가 된다고요? 봄. 됐나요? 그리고 이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적인 뭐가 된다고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뭐가 있어? 네,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 있으니까 예.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새우 중에, 이때 새우라는 건 스크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랑비 됐나요? 새자는 가늘 새자, 우라고 하는 건 비우자. 그래서 가랑비. 그럼 다시요. 가랑비는 어느 계절을 이야기한다고? 봄 계절을 나타내는 자연적 대상인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새우 중에 다시 줄까요? 미안합니다. 석양이네. 아이고, 내가 헷갈렸다. 미안합니다. 다시요. 도화행화는 어디에 피어 있고? 석양 속에, 그죠? 예, 붉은 노을, 그죠? 난 너를 사랑해. 미안합니다. 붉은 노을 속에 된다고 피어 있고.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색채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 맞을까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떤 색깔인데요? 그렇지, 붉은색이죠. 됐습니까? 예, 우리 수업 많이 얘기했죠. 다시요, 복숭아꽃 무슨 색? 붉은색. 됐습니까? 살구꽃 무슨 색? 걔도 붉은색. 됐니? 다시요, 석양 뭐라고요? 그렇지, 붉은 노을, 붉은색. 됐나요? 예, 그래서 석양 속에 피어있고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됐니? 예, 자, 어떤 색의 이미지? 붉은색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됐니? 예. 색채 이미지, 그럼 감각 이야기해봐. 시각적 이미지. 이럴 것 같고요. 그죠? 예. 그 다음 갑니다. 녹양방초는, 녹양 달도날까. 촌이 바랍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 다시 한다면은 푸른, 녹색. 양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 양자. 그죠? 그냥 푸른 버드나무. 버드나무 나온 순간 또 계절은 어느 계절이라고요? 봄. 됐습니까? 예. 방초할 때 방이란 꽃다울 방자, 초라는 건 풀초자, 다시 한번 꽃과 풀, 됐니? 예. 그래서 녹양방초는 다시요, 새우 중에 가랑비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푸르구나. 됐니? 그럼 다시 갑시다. 색채 이미지라는 거 맞니? 그렇지. 푸르다라는 말 속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감각적 이미지 이야기해 볼까요? 시각적 이미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서 만다고요. 푸르도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역시 시각점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 구절 두 개 딱 묶어볼까요? 됐습니까? 예, 묶어볼까요? 재밌죠? 왜냐하게 되면은 도화행화는 석양 속에 어떤다고요? 그렇지, 피어 있고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만나고요. 푸르도다라고 했으니까 구절 대응이 일어나는 거 맞나? 예. 자,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대구라고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색채 대비도 한다고요?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거 같이 해볼 수 있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색채에 뭐도 일어났어? 대비도 한다고요? 일어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해됐니? 예,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예. 칼로 됐나요? 예, 말아낸가. 말아내도 다시 밑줄 짝.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요거는 마름질하다. 됐니? 마름질하다. 다시 한다면은 우리가 옷을 만들 때에 도안을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가위나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칼로 마름질한 것인가. 다시 한다면은 칼로 이렇게 조각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말아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죠? 물어볼게요. 무엇을요? 객체가 뭐죠? 그렇지. 바로 이 봄날 자연의 모습을 됐니? 예. 자, 누가요? 그렇지. 조물주가. 그래서 다시 해석하자 그러면은 조물주가 이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칼로 마름질해낸 것인가, 깎아 놓은 것인가, 아니면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그죠? 예. 그래서 조화신공 다시 밑줄자, 오케이. 밑에서 잘 나와 있죠, 그죠? 예. 조물주의 그 소위 말해서 사물들을 바꿔놓는 그 신령스러운 공이, 그죠? 물물마다 사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 다시 밑줄자 정렬합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고전 시간에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던 표현이죠. 그죠? 예. 헌사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야단스럽다. 됐니? 예. 근데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오늘날 21세기 표현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조선사회에서의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야. 됐니? 보통 우리 야단스럽다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쓰지? 그렇지. 그 친구 엉덩이 너무 가벼워.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예. 흔히 말하는 부산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 미안한데 또 부산 나왔네. 서울스럽다, 대구스럽다, 대전스럽다. 뭐 이런 건데, 그죠? 예. 우짝한 얘기예요. 그럼 다시 부산스럽다 해가지고 우리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요걸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살짝 바꿔봐. 그럼 어떤 모습이겠어? 그 친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야. 예. 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그렇게 부지런을 떨다. 자, 요게 이제 뭐가 되겠어요? 긍정적 의미 안 되겠어요? 그래. 조선사회에서는 그 의미를 긍정적으로 본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조물주가, 그죠? 예. 잠시 쉬도 않고, 뭐 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부산스럽게. 다시 하면은, 부지런하게. 됐니? 예. 움직여가지고, 칼로 이렇게 조각해내고, 그 다음 붓으로 이렇게 그려낸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물건마다 조물주의 그 공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수풀에 우는 새는 아이고야 새 다시 요거 네모 깡 쳐놓고요. 그거 별표 하나 꽁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예. 자, 수풀에 우는 새라고 했으니까 왠지 뭐가 느낀다고요? 슬픔이라는 게 느껴지니?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품에서 슬픔의 어떤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때 울다라고 하는 것은 됐나요? 이러면 어떨까요? 그죠? 예. 소위 말해서 꾀꼬리, 꾀꼴. 그게 아니라, 그죠? 예. 어떻게? 깨꼴 이렇게 운다라고 보면 돼. 됐습니까? 예. 즐거움이죠. 됐니? 그래서 수풀에 우는 새는 이제 고난 겁니다. 보세요. 춘기. 봄 기운을, 그죠? 예, 못내 겨워. 겨우라고 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할 때에 겨워라는 말 써. 겹다라는 말, 그죠? 눈물 겨워. 다시 눈물을 이기지 못해. 슬픔에 겨워. 다시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다음 복에 겨워서 복을 이기지 못해. 복이 철철 넘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이 봄 기운을 이기지를 못해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다시 밑줄자 뭐 한다고요? 아양을 떨더라. 다시 말한다 그러면 끼꼬리리 이런 겁니다. 이제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앞에 수풀에 우는 새에 이때 울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센티멘탈한 그런 어떤 애상감의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기쁨의 울음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 작품에서 그죠? 예,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또 노래 부르는 존재가 또 한 명 더 있잖아. 누구죠? 그렇지. 바로 화자 자신이잖아요. 그죠? 예, 이 작품의 제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상춘곡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화자도 지금 뭐 하고 있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수풀에 우는 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겠네. 뭐가 된다고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 그죠? 예.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래. 상춘곡에서 이 새는 거의 99.99%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에요. 예. 다시요. 슬픔에 울음소리를 내는 그런 새 아닙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물아일체언이 다시 하면은 저 사물과 내가. 그럼 이때 물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겠어? 바로 수풀에 오는 새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 새와 내가 일체 한 몸띠니 됐습니까? 한 몸이언을 흥이야 다를 쏘냐? 흥이야 다를 쏘냐? 다시 밑줄자. 흥이 다르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봄 기운에서 느껴지는 흥이라고 하는 것. 그죠? 저 꾀꼬리도 사물이지만 그 봄 기운에 느껴지는 흥이라고 하는 것. 나하고 같아. 그래서 쟤도 어떻게 한다고요? 교태를 해서 울음을 우는 거고 나도 즐거움으로써 지금 노래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나? 예. 그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톡톡 끊어놓게 되면, 그죠? 예. 자, 거기까지 톡톡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뭘 느끼고 있어? 봄날 됐으니까, 예, 경치를 즐기는, 됐나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더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뭘 끄집어왔어? 새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와서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증식해 놨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시비라고 하는 것은 뭐 싸움을 걸다 그 시비가 아니라 이건 살인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을 이야기한다면 대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죠? 예. 소요 음령하야.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느긋하게 걷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음이라는 건 읍조리다. 영이라고 하는 읍조리다.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겠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이게 소요음령하야. 그러면서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이때 적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왠지 적적하다라고 한다면 좀 우울한 느낌이잖아. 아니에요. 요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고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적적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의미로서의 적적하다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혼자 봐봐라요. 천천히 거들면서, 그죠? 흥얼 느끼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적한 마음을 느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고요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산에서의 하루가 고요한데, 한중진면, 어이구야, 한중진면 다시 밑줄 쫙 쳐놓고, 별표 하나 꼭 쳐놓고요. 이때 한중진면은 코리아, 차이나, 진미, 참맛, 이거 얘기하니? 아니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롭다. 그래서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됐나요? 진미, 만다고요? 참맛은, 됐습니까? 예. 자, 만다고, 아는 니 없이 혼자로구나. 됐니? 예. 그럼 다시 한다면, 이 한가로운 가운데서 느끼는 이 참맛, 이거는 아무도 몰라. 누구만이 알아? 나만이 알아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그 앞에 나와 있는 것, 다시 적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쓸쓸함에 적적하다라는 말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봐 이웃들 다또는 깡 쳐놓고요. 다또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웃들아, hey neighborhood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웃들이라는 건 누가 된다고요? 청자가 된다. 그럼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산수 달도나 깡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산물, 뭐라고요? 자연. 그래서 자연의 구경을 가자스라 했는데 자스라라는 표현은 뭐뭐 하자꾸나 라고 하는 일종의 정유형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이 네이버후드 다시 말하면 이웃들아 우리 뭐 한다? 자연 구경 가자꾸나 됐니? 예. 그러면서 답청은 답이라는 것은 밟을 답자, 청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그래서 예전에는 그죠? 예. 이 봄날이 되면은 맨발로 단다고요. 그 들판을 거니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답청이라고 그래요. 왜 푸른 들판을 다시 하면은 풀이 난 곳을 맨발로 걸을까? 바로 봄날에는 양기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발이 있으면은 그게 장애주유소 되잖아. 그 신발 벗고 맨발로 된다. 그 양기를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걸 일종의 답청 행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답청은 오늘 하고 답청 달도나 깡 쳐놓고요. 욕기 달도나 깡 쳐놓고요. 욕기는 해석 그대로 하자 그러면 욕이라고 하는 것은 목욕하다. 기라고 하는 것은 기수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는 강물 이름이야. 그래서 그 기수가에 가가지고 봄만 되면은 목욕을 한다라는 풍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봄날 되면, 그죠? 내과에 가서 뭐 한다? 미역 감는다. 그때 미역 먹는 미역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몸을 씻는 것을 미역 감다라고 하는 거야. 됐니? 헤엄치다라고 하는 것을 미역 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겨울 내에 묵었던 때를 벗겨내는 행위. 그걸 우리가 욕기라는 말 쓰는 거죠. 그래서 욕기일은 내일 하세. 그러면 답청이든 욕기든 간에 이건 전부 뭐가 되겠어? 봄날을 즐기는 행위가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또 어때? 내일 하세. 그죠? 예. 그리고 아침에는 채산하고, 그죠? 캘채자, 산. 그러면 산은 몇 산자? 산 캔다고? 에이, 산나무를 캐고. 그죠? 예. 자, 여기는, 저녁에는 됐습니까? 예, 조수하세. 조라는 건 낚시할 조자. 어디 가서? 물에 가서. 됐니? 예. 다시요. 그러면 채산, 조수, 탈도는 깡. 쳐놓기 바랍니다. 산나무를 캐는 것과,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 행위.
전부 다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역시 자연을 즐기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니? 그리고 그 두 구절 다시 딱 묶어 놓게 되면은 또 구절 대응 일어나는 건 맞니? 예. 그래서 답청은 오늘 하고 욥기는 내일 하세. 답청, 욥기, 오늘, 내일. 됐습니까? 예. 또 아침에 채산, 저녁에 조수. 됐습니까? 예. 역시 또 대꾸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하자라는 거야? 봄날 왔으니까 봄날의 놀이 우리 즐겨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이제 막 됐나요? 예. 되어 익은 술을 이제 막 어떻다고 익은 술을 됐니? 예. 야, 갈건으로 그냥 걸러놓고 왜? 옛날에 이제 술을 만들게 되면 위에 건더기가 있잖아. 건더기가 있으면 술 마시는데 좀 지장이 되겠지. 그래서 갈건, 삼배옥 같은 걸로 해서 된다고 술을 딱 따라. 그러면은 건더기는 위에 남고 술만이 어떤다 밑에 따라지겠죠. 그래 그걸 마시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 고전 시가에 보면은 채장사 돌아가니 술을 아니 먹고 의할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술 익으면은 채장사 왔어. 그러면 채에다가 술 걸러 마셔야 되겠지. 그럼 여기도 갈건 놓고 그다음 술통 부어가지고 건더기 걸러내고 그때 술은 또 마셔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마시는데 이야 재밌다.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아 가면서 먹으리라. 이게 진짜 옛날 사람들 풍류죠. 됐니? 예. 요즘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재학생은 아직까지는 술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이 글을 보고 있는 우리 재수생 아니면 N수생 여러분들은 또 술 마시긴 하지. 근데 술 마시면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네가 적게 먹었니? 내가 많이 먹었니? 싸울 필요 없어.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어? 한 잔 탁 먹고 난 다음에 꽃나무 가지 탁 꺾어가지고 옆에다가 탁 놔주면서 한 잔 먹었어. 또 한 잔 탁 먹고 난 다음에 꽃나무 가지 꺾어 딱 놔뒀어. 두 잔 먹었어. 나중에 뭐 헤아리면 돼요? 꽃나무 가지 헤아려 보게 되면은 어때? 내가 몇 잔 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하나의 놀이, 풍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래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아 가면서 먹으리라. 화풍 달동안 깡 쳐놓고요. 온화한 바람이 뭐예요? 따뜻한 봄바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화풍이 잠깐 불어서 녹수 저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청향 다시 밑줄자 맑은 향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감각적 이미지 얘기해봐. 후각적 이미지 되겠나? 예, 그 술의 맑은 향은 어디에? 술잔에 지고 향 좋다. 됐습니까? 예, 잔에 지고 낙콩은 떨어지는 불금은 했는데 떨어지는 불금이 떨어진다고? 그렇지. 떨어지는 꽃잎파리, 붉은 이파리는 옷에 지더라. 이야. 이 상춘곡이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때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능 완성에 지금 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문학적인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절 하나가 정말로 문학성이 뛰어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 복숭아 나무 아래서, 그죠? 예. 아니, 요즘 벚나무 아래서, 봄날에, 그 밑에서 든다고요. 소위 말해서, 하얀 옷 입고 술 한잔 이렇게 탁 마셔봐.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붉은 꽃잎이 불어오겠지. 그 꽃잎이 어떤 날 흩날리겠지. 흩날려서 어디에 떨어지겠어? 내 몸 위에 떨어지겠지. 그럼 나도 갑자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붉은 꽃잎이 되지 않겠니? 거대한 꽃잎. 됐습니까? 예.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청향은 그 술의 맑은 향은 술잔에 지고 저 붉은 꽃잎은 옷에 어떤다 떨어지더라. 시각적 이미지까지 이해됐나요? 예. 아름답죠. 계속. 그러면서 준중할 때 준이라는 건 술독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술독이 비었거든. 이제 마시다 보니까 어떻게 있어? 술 다 마셨잖아. 그럼 그만둬야 되겠니? 헤이, 1차 있으니까 2차 가야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술독이 비었거든. 날 다려. 나에게 아뢰어라. 말해주렴. 그죠? 예. 소동, 다시 심부름하는 저 아이들어. 그죠? 예. 주가 술집에 술을 물어서 다시 술이 있나 없나 물어서 술 있으면 어때? 또 사와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하야. 하하. 미라고 하는 건 작을 미자. 음이라고 하는 건 저 앞에 소여 음령할 때 음자 똑같죠. 그죠? 읍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읍절이면서 됐니? 예.
완보 느릿느릿하게 걸어. 됐니? 예. 시냇가에 혼자 앉아. 요거 이제 시험 잘 나오는 구절인데 시냇가 할 때는 깡 맞춰놓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그러면 이때 시냇가는 뭐가 되죠? 공간적 병이 되죠.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술 다 마셨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저 술집에 술이 있나 없나 물어가지고 술 있다고 하니까 그저 술 샀겠지. 그래서 어른은 막대 잡고 됐으니까 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술동이 메고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미우만보해서 그죠? 느릿느릿 걸어서 자, 어디 갔다고요? 시냇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앉았어. 그럼 뭐가 되죠? 공간적 배경 되겠죠, 그죠? 예.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 맑은 모래 맑은 물에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 뭐야? 그래, 맑은 모래가 비치는 깨끗한 물에 됐니? 예. 다시 한다면은 저 산의 1급수 청정수 됐습니까? 예. 그 물에다가 술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서 됐습니까? 예. 한번 씻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다시 술을 부어 들고 됐니? 야, 그냥 앉은 자리가 그냥 술판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시냇가에 앉아서 저 맑은 물에 비치는 저 깨끗한 시냇물에다가 술잔을 씻어서 거기다가 술을 부어 들고 청류, 다시 맑게 흐르는 저 시냇물을 굽어보니 야, 또 오는 것이 밀접합니다. 뭐라고요? 도화로다. 복숭아꽃이로구나.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무릉이 가깝도다. 저 산이 그 산인가?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 작은 땀이랑 꽁냥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묶어놔봐요. 그래서 무릉이 가깝구나. 무릉 닿구나. 딱 엿쳐놓고요. 그럼 이때 무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상세계로 이야기하잖아.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릉도원이 가깝다라고 하는 화자의 인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왜 무릉도원 이야기할까? 무릉도원의 도자 뭐였어요? 복숭아 도자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가깝구나. 어디가? 저 산, 닿더나 깡, 엿쳐놓고요. 저 산이 거기인가? 거기라는 건 어디야? 무릉인가라고 하는 거죠. 됐니? 요게 이제 화자의 뭐라고요? 직접적인 생각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시냇가의 화자는 어떻게 해요? 다 앉아서, 그죠? 예. 거기에다가 탄다고요? 술을 넣고 한 잔 쭉 마시고 있더라. 자, 이제 보세요. 예. 그 술잔을 탄다고 쭉 들이키는데, 또 시냇물에 뭔가 둥실둥실 떠와. 됐니? 그래서 봤더니만 걔가 뭐라고요? 붉은 거야. 그래서 흘러내려서 내 앞을 지나가는데 보니까는 뭐라는 거예요? 야, 복숭아꽃이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지. 이 시냇물의 발원지가 어디야? 저 산이야. 됐습니까? 예. 저 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릉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 여섯 질문. 됐습니까? 예. 자, OX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됐나요? 화자는 현재 자신이 무릉도원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OX. 다시 한 번 더. 예. 화자는 자기 자신이 무릉도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OX. 그렇죠. X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갑시다. 화자는 자기 자신이 무릉도원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맞나요? 예. 그렇죠. 그죠? 예. 자, 뭐 때문에 그래요? 저 앞에서 우리가 화자가 있는 공간은 어디였어? 시냇가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화자는 바로 저 산이 됐으니까, 예.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무릉인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릉도원에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무릉도원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요거 굉장히 많이 묻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갑니다. 송간, 소나무 숲, 세로, 오솔길에, 그죠? 두견화, 진달래꽃을 꺾어 들고, 그죠? 네. 벌써 두견화라는 말 속에서 벌써 봄의 계절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지금 봄을 읽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두견화를 꺾어 들고는 봉두에, 봉두 달도나 깡, 약촌이 관합니다. 그럼 봉두는 뭐야? 산봉우리 끝에. 됐습니까? 급히 올라서, 그죠? 구름 속에 앉아보니. 다시 한다면은 산 정상에 딱 앉으니까 구름이 어떤다고요? 자기 발 아래 탁 펼쳐져 있지 않겠니? 아니면 자기 주위에 쫙 펼쳐져 있지 않겠니? 그래서 구름 속에 앉아본다라는 말 하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화자는 저 앞에 공간적 배경이 어디였었죠? 시냇가였죠. 지금 화자는 어디 올라갔다고요?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갔더라. 그럼 물어보자. 공간 이동에 따른 전개 되겠니? 예, 됐습니까? 예, 시냇가에서 봉두로 화살표 쭉 넘겨주세요. 됐나? 예.
아시요? 그래서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하하유 천촌만락은 됐습니까? 예, 천만 그 집어내보자. 남는 게 뭐가 된다? 촌락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촌락이 뭐예요? 마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천만의 마을은 뭐겠어? 그렇지. 바로 산 정상에서 내려다봤을 때에 펼쳐져 있는 마을의 모습인 것이겠죠. 됐니? 예. 그래서 천촌만락이 곳곳에 어떤다고요? 벌려 있더라. 여기도 마을이요, 저기도 마을이요, 여기도 마을이요, 저기도 마을이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연하의 일휘는, 근데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 노을. 그 다음에 일휘는 햇빛은 됐습니까? 예. 자, 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폈는 듯, 짚혀놓은 듯이. 다시 말한다면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지. 봄날의 산 정상에서 저 산들 한번 쭉 살펴봐봐. 우리가 가을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됐니? 예. 바로 이 봄의 산도 온갖 곳에 꽃들이 만발해서, 그죠? 예.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비단을 수놓은 듯 하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저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햇빛이 밝으면 됐나? 예. 곳곳에, 미안합니다. 금수, 비단을 수놓은 것을 탁 펼쳐 놓은 듯.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 다시 밑줄 쫙 추격합니다. 됐니? 엊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세요. 지금 어느 계절이죠? 봄이잖아요. 그럼 엊그제라는 것은 지난이니까 어느 계절 이야기하겠어? 겨울을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겨울에 검었던 들판이, 그죠? 예. 뭐, 겨울에 검었던 들판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실적으로 겨울 되면은 나뭇잎사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오로지 뭐만 있어? 나무만 어떤다고 삐쭉삐쭉 서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이제 검따로 할 수 있지만, 또 예전에는 가을날에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겨울철에 논두렁, 밭두렁을 다 태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부 다 뭐해? 다 재가 남아서 까맣게 보이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엊그제 검은 들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 들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 탔더니 깡야촌 이렇게 말합니다. 유여할샤. 다시 말한다면 남음이 있구나. 그럼 이제 봄 됐으니까 그 검은 들판 위로 이제 새잎들이 나기 시작하고 푸르름이 되겠죠. 그러다 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피어 있겠죠. 붉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 검은 들판이 뭘로 바뀌었어? 봄빛. 다시 하면은 푸르름과 그 다음에 붉음이라고. 그죠? 예. 쭉 펼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봄빛이 유효할사 남아있구나라는 것. 됐니? 자, 그 다음 다시 이 구절 밑줄놓고 별표 하나 쳐놓기 바랍니다. 공명도 나를 꺼리고, 공명 다시 세목강 쳐놓고요. 부기도 나를 꺼리니, 부기 다시 세목강 쳐놓기 바랍니다. 야, 이거 재밌잖아요. 왜요? 자, 일단은 공명, 됐습니까? 예, 다시요. 부기. 자, 합치면 뭐가 되겠어? 부기, 공명이. 됐나요? 예. 자, 부기, 공명이. 됐습니까? 누구를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꺼리더라.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부기, 공명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꺼리다. 꺼리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부기 공명이 뭐 한다고요? 주체죠. 맞습니까? 요 있는 그대로. 왜냐면 부기 공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를 했으니까 이때 나가 뭐가 되지? 객체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기 공명이 나를 꺼리다 해놨지만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자, 부기 공명이 나를 꺼리는 거야? 내가 부기 공명을 꺼리는 거야? 내가 부기 공명을 꺼리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보세요. 이때 나가 됐습니까? 부기 공명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아하, 주체와 객체의 어떤다고요? 전도된 표현이더라 해가지고 주객전도라고 이야기하죠. 됐니? 예. 이것도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에서 많이 묻고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체인 내가, 객체인 누구를요? 부기 공명을 꺼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부기 공명이 나를 어떤 꺼리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됐나요? 여하튼 이 부기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꺼리는 혹은 나를 꺼리는 대상임으로써, 그죠? 화자에게서는 긍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
부정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예. 그래서 공명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 됐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구야. 지하면 또 청풍명월 다 또 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뭐 해석 그대로 하면 맑은 바람, 밝은 달이 되지만 자연이란 말로 해석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청풍명월 내에 다시 이것밖에 어떠한 것이 있었겠느냐? 어떠한 것이 있었고 다시 밑줄자. 그럼 다시 말하면 다른 프렌즈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예. Only my friends는 and 청풍 and 명월이 되겠죠.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서 자연만이 my friends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거기에 단표 누항에, 그죠? 예. 단표라는 건 단사 표음의 준말이야. 됐니? 예. 그래서 한 공기의 밥 한 호리병의 물 됐나요? 어떤 삶이죠? 소박한 삶, 가난한 삶 됐나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그죠? 헛된 생각 세모깡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원 작품을 보면 흩은 해음이라고 해놨습니다. 됐나요? 흩은 해음 됐나요? 예. 요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됐니? 그럼 이때 어떤 생각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을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 아니하네. 됐으니까 하지 않더라. 그래서 아모타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요거 감탄사인데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도 존재할 겁니다. 됐니? 예. 자, 요거 제가 잠깐만 좀 이야기해 볼게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은 우리 작품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 우문 작품 가운데에서, 그죠? 예, 정형시가 있죠. 됐나요? 예, 정형시라는 건 뭐야?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정형시는 only 뭐밖에 없다고? 시조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예, 우리에게서 정형시는 only 뭐밖에 없다고요? 시조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오세요. 정형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 됐니? 예. 그래서 정형시는 형식이 정해진 시. 그래서 3장 6구 45자 내외에 종장의 첫 음절은 3절 됐습니까? 예. 또 한다. 그거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조는 그거 변함없어요. 됐니? 예. 그런데 정형성을 띄었다라는 것은 형식이 정해진 뭘 띄었다고요? 성질이라고 하는 걸 띄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모두 포함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가사의 일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예, 가사의 일부도. 근데 이 가사의 일부 가운데 왜 제가 가사의 일부라고 하냐 그러면은 초창기 가사에 양반 가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됐습니까? 예. 이 양반 가사의 마지막 됐나요? 예, 마지막 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낙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 낙구에 뭘 사용하느냐 하게 되면은 감탄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사용하더라라는 거. 이해되겠니? 됐어요? 예. 그래서 초창기 양반 가사에는 맨 마지막 구절, 즉 낙구에 뭘 사용한다고요? 감탄사를 사용한다. 근데 그것이 이후에 어떤 계속적으로 정해져서 그죠? 그대로 누군가 답습을 했다면 아무래도 가사 작품도 뭐가 됐을 거야? 정형시가 됐겠죠. 그런데 이후에 규방 가사라든가 아니면 중인 가사라든가 기행 가사라든가 이런 어떤 가사 작품에서 낙구의 감탄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등장하지 않은 작품도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이 정해졌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정형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3, 4조 또는 4, 4조의 사음보로 이루어지면서 낙구의 감탄사를 사용했더라. 이해되겠니? 예. 그런데 그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아마 가사도, 그죠? 예, 우리가 정형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더라. 그럼 이제 이때 아모타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 다시 한번 이 상춘공이라는 작품이 정형성을 띠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더라라고 봐주면 돼요.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예. 근데 뭐 수능 공부에서는 그걸 묻고 들어가진 않아요. 됐니? 예.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아모타, 감탄사입니다. 영탄법,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백년 행락이, 백년 행락, 다시 밑줄자. 백년이라는 건 뭐겠어? 내 평생에 행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죠? 예. 이만한들 어쩌리, 다시 밑줄자. 됐나요? 이만하면 됐다, 안 됐다?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니까 내 평생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거 어때? 그래,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 느끼고 있어? 또 만족감을 느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됐니? 예.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이 상충곡은 봄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을 다시 한번 즐기는 노래더라.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계속해서 해석했는데, 자, 슬픔의 정서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우울함의 정서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상충곡이 나왔을 때에 슬픔이 어쩌고저쩌고, 우울함이 드러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틀린 내용이더라.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